헨젤과 그레텔. 글, 그림 형제. 옛날 옛적 커다란 숲가에 가난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요. 나무꾼에게는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두 아이가 있었어요. 어느 해 큰 흉년이 들자 끼니를 잇기도 힘들어졌답니다. 여보, 가엾은 아이들한테 뭘 먹이면 좋겠소? 어느 날 밤 나무꾼이 말하자 아내가 대답했어요. 좋은 수가 있어요. 내일 아침 일찍 아이들을 데리고 숲으로 가요. 그러고는 빵을 하나씩 주고 나서 일하러 가는 거죠. 그럼 아이들끼리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못 찾을 거예요. 안 돼. 어떻게 아이들을 숲에 버리고 온단 말이오? 산짐승이 나타나서 갈갈이 찢어 놓을 텐데. 아이고 답답해. 그럼 다 같이 굶어 죽자 말이에요. 아내가 어찌나 들들 볶는지 나무꾼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 두 아이도 새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죠. 너무 배가 고파서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그레텔은 숨죽여 울면서 말했어요. 이제 어쩌지? 쉿! 걱정 마. 좋은 수가 있을 거야. 헨젤은 그렇게 말하고 부모님이 잠들자마자 쪽문으로 살그머니 빠져나갔어요. 밖에는 달빛이 대낮처럼 밝아서 집 앞에 깔린 하얀 조약돌이 은하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헨젤은 조약돌을 외투 주머니에 잔뜩 집어넣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그레텔에게 말했어요. 걱정 말고 푹 자. 하느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이내 헨젤도 잠자리에 들었죠. 이튿날 아침 일찍 새엄마는 아이들을 깨웠어요. 어서 일어나 이 게으름뱅이들아. 숲에 나무하러 가야 돼. 그레텔은 새엄마가 준 작은 빵을 앞치마에 넣었어요. 헨젤의 주머니에는 조약돌이 가득 들어있었으니까요. 숲으로 가는 길에 헨젤은 자꾸 걸음을 멈추고 집 쪽을 돌아보았죠. 헨젤, 왜 자꾸 뒤를 돌아보니? 그러다 넘어질라. 아버지, 하얀 새끼 고양이가 지붕에 앉아 인사하는 것 같아요. 그러자 새엄마가 말했어요. 이 멍청아, 고양이가 아니라 아침 해 때문에 굴뚝이 반짝이는 거야. 하지만 헨젤은 고양이를 보는 게 아니었답니다. 걸음을 멈출 때마다 주머니에서 하얀 조약돌을 꺼내 오솔길에 떨어뜨리고 있었죠. 이윽고 숲 한복판에 이르자 아버지가 말했어요. 얘들아, 나무 좀 주워오너라. 따뜻하게 불을 피워주마. 헨젤과 그레텔은 나뭇가지를 한아름 꺾어왔어요. 모닥불이 활활 타오르자 새엄마가 말했어요. 여기 있거라. 우린 숲에서 나무를 좀 해올 테니 일 끝나면 데리러 올게. 헨젤과 그레텔은 모닥불가에 앉아있다가 점심때가 되자 빵을 먹었어요. 도끼질 소리가 들려와서 아버지가 가까이 있는 줄 알았죠. 하지만 그 소리는 도끼 소리가 아니었답니다. 아버지가 매달아 놓은 나무 토막이 바람에 부딪히는 소리였던 거예요. 헨젤과 그레텔은 기다리다 지쳐서 깜빡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그러다 눈을 떠보니 사방이 캄캄하지 뭐예요. 그레텔이 울면서 말했어요. 여기서 어떻게 나가지? 헨젤이 그레텔을 달래주었어요. 조금만 기다려. 달이 뜨면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이내 보름달이 환히 떠오르자 헨젤은 그레텔의 손을 잡고 조약돌을 따라갔어요. 조약돌은 은화처럼 반짝이며 집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죠. 헨젤과 그레텔은 밤새도록 걸어서 해뜰 무렵에야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두드렸더니 새엄마가 나왔어요. 못된 것들, 숲에서 그렇게 오래 자면 어떡해? 아주 안 오는 줄 알았잖아. 아버지는 무척 기뻐했어요. 아이들을 버리고 온 것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얼마 후 다시 온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 아이들은 다시 새엄마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빵 반 조각밖에 안 남았다고요. 이번에는
아이들을 더 깊은 숲에 버려야겠어요. 아버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마지막 한 입이라도 아이들하고 나눠 먹으면 좋을 텐데. 하지만 새엄마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아버지한테 잔소리만 퍼부었답니다. 그러다간 몽땅 굶어 죽는다면서 말이죠. 헨젤은 어른들이 잠들자마자 지난번처럼 밖에 나가서 조약돌을 주워오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새엄마가 문을 잠가서 나갈 수가 없었답니다. 헨젤은 그레텔을 달래주었어요. 울지 말고 어서 자. 하느님께서 꼭 지켜주실 거야. 이튿날 아침 일찍 새엄마가 와서 아이들을 잠자리에서 끌어냈어요. 새엄마는 빵을 한 조각씩 주었지만 지난번보다도 훨씬 작았답니다. 헨젤은 숲으로 가면서 주머니에서 빵을 조금씩 부수어 가끔씩 걸음을 멈추고 빵 부스러기를 떨어뜨렸죠. 얘야, 왜 자꾸 뒤를 돌아보냐? 빨리 좀 와라. 아버지가 말하자 헨젤이 대답했어요. 작은 비둘기가 지붕에 앉아 인사하는 것 같아요. 그러자 새엄마가 소리쳤어요. 멍청아, 비둘기가 아니라 아침 해 때문에 굴뚝이 반짝이는 거야. 하지만 헨젤은 지나가는 길에 빵 부스러기를 조금씩 뿌려두었죠. 마침내 새엄마는 처음 가보는 깊은 숲으로 아이들을 데려갔어요. 그러고는 또다시 커다란 모닥불을 피우고 말했죠. 너희는 여기 있거라. 졸리면 낮잠을 자든가 우리는 숲에서 나무하다가 저녁 때 데리러 올게. 점심때가 되자 두 아이는 그레텔의 빵을 나누어 먹었어요. 헨젤의 빵은 길에 모두 뿌려 버려졌으니까요. 헨젤과 그레텔은 다시 잠이 들었죠. 하지만 저녁이 되어도 아무도 가엾은 아이들을 데리러 오지 않았답니다. 헨젤과 그레텔이 깨어나 보니 벌써 캄캄한 밤이었어요. 헨젤이 그레텔을 달랬어요. 조금만 기다려. 달이 뜨면 아까 뿌려놓은 빵 부스러기가 보일 거야. 그럼 집에 가는 길을 알 수 있어. 이윽고 달이 뜨자 헨젤과 그레텔은 길을 떠났어요. 하지만 빵 부스러기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죠. 숲에 사는 새들이 모두 쪼아 먹은 거예요. 헨젤이 그레텔에게 말했어요. 틀림없이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밤새도록 걷고 또 걸어도 길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 다음 날도 온종일 걸어 다녔지만 도무지 숲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죠. 헨젤과 그레텔은 너무너무 배가 고팠어요. 고작 산딸기 몇 개밖에 먹지 못했으니까요. 두 아이는 걷다가 지치면 나무 밑에 쓰러져 잠을 잤어요. 그렇게 사흘이 지나갔어요. 나흘째 아침에 헨젤과 그레텔은 다시 길을 떠났지만 숲은 점점 깊어지기만 했어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얼마 못 가서 굶어 죽고 말 거예요. 그런데 점심때쯤 눈처럼 새하얀 새가 날아와 나뭇가지에 앉아 노래 부르기 시작했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새의 노랫소리가 너무나 아름다워 가만히 듣고 있었죠. 새는 노래를 마치자 날개를 펴고 아이들 앞을 지나 날아갔어요. 새를 따라가 보니 작은 집이 나타났어요. 새는 작은 집의 지붕 위로 날아가 사뿐히 내려앉았죠.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작은 집은 빵으로 되어 있지 뭐예요? 지붕은 케이크였고 창은 투명한 사탕이었어요. 헨젤이 기뻐서 소리쳤어요. 이 집을 먹자.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거야. 난 지붕을 먹을게. 그레텔, 넌 창을 먹어봐. 맛있을 것 같아. 헨젤은 지붕 위에 올라가 지붕을 조금 떼어 맛을 보았어요. 그레텔은 창가로 가서 유리창을 조금씩 깨물어 먹었고요. 그때 집 안에서 누군가가 날카롭게 소리쳤어요. 사각사각 생쥐야, 내 집을 갉아먹는 게 누구냐? 아이들이 대답했어요. 난 아니야. 그건 바람이야. 하늘의 아이야. 그러고는 쉬지 않고 먹어댔죠. 헨젤은 지붕을 큼지막하게 뜯어냈고 그레텔은 유리창 하나를 통째로 떼어 맛있게 먹었죠. 그런데 벼랑간 문이 열리더니 웬 꼬부랑 할머니가 목발을 짚고 느릿느릿 나오지 않겠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소스라치게 놀라 손에 든 것을 떨어뜨리고 말았죠.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아이고, 귀여운 아이들이 어쩌다 여기까지 왔니? 겁내지 말고 어서 들어오렴. 할머니는 헨젤과 그레텔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할머니는 팬케이크랑 우유랑 사과랑 호두를 푸짐하게 차려주었어요. 실컷 먹고 나니까 깨끗하고 포근한 침대도 내주었고요. 헨젤과 그레텔은 침대에 누워 여기가 하늘나라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다정한 척을 했을 뿐이었답니다. 사실은 아이들을 잡아먹는 못된 마녀였거든요. 아이들을 꿰이려고 과자로 된 집을 지은 거예요. 마녀는 아이들로 요리한 음식을 가장 좋아했거든요. 마녀들은 눈이 빨갛기 때문에 멀리까지 볼 수는 없지만 동물처럼 냄새를 잘 맡아서 사람이 가까이 오면 금방 알아차리지요. 아까 헨젤과 그레텔이 집 근처에 왔을 때 마녀는 심술궂게 웃었답니다. 이놈들 잡았다. 이제 도망치지 못할걸. 이튿날 마녀는 아이들이 깨기 전에 일찌감치 깨어났어요. 마녀는 쌕쌕 잠들어 있는 두 아이의 통통한 장밋빛 볼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아이고 맛있겠다. 마녀는 쪼글쪼글한 손으로 헨젤을 붙잡아 조그만 우리에 쳐넣었답니다. 그러고는 창살문을 닫고 꽁꽁 잠가버렸죠. 헨젤은 깍깍 소리를 질렀지만 소용없었어요. 마녀가 그레텔을 흔들어 깨우며 소리쳤어요. 썩 일어나 이 게으름뱅이야. 당장 물을 길어와서 오빠한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줘. 가둬놓고 살 좀 찌어야겠어. 통통해지자마자 바로 잡아먹을 테다. 그레텔은 엉엉 울었어요. 하지만 못된 마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죠. 이제 헨젤은 가장 좋은 음식만 먹었어요. 그레텔은 개껍질만 먹었고요. 마녀는 아침마다 어슬렁어슬렁 우리로 다가와 소리쳤어요. 헨젤, 손가락을 내밀어봐. 살 좀 쪘는지 보자. 하지만 헨젤은 손가락 대신 먹고 남은 뼈를 내밀었답니다. 마녀는 눈이 나빠서 그것이 헨젤의 손가락인 줄 알았죠. 마녀는 헨젤이 왜 살이 안 찌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나도 살이 찌지 않자 마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레텔, 당장 물을 길어와. 내일은 꼭 헨젤을 잡아먹어야겠다. 가엾은 그레텔은 물을 길어오면서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하느님, 살려주세요. 차라리 숲속에서 짐승한테 잡아먹혔으면 같이 죽을 수라도 있었을 텐데. 이튿날 아침 일찍 그레텔은 솥에 물을 붓고 불을 피웠어요. 마녀는 불이 활활 타는 아궁이로 가엾은 그레텔을 떠밀었어요. 먼저 빵부터 구워야겠어. 아궁이에 불을 지펴놓았으니
하지만 그레텔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우리가 너무 무거울 거야. 한 번에 한 사람씩 태워 달래자. 고맙게도 오리는 그레텔의 말대로 해주었어요. 이윽고 헨젤과 그레텔은 건너편 기슭에 닿았어요. 조금 더 걸어가니 점점 눈에 익은 숲이 나왔어요. 마침내 멀리 아버지의 집이 보였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마구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집 안으로 헐레벌떡 뛰어들어 아버지 품에 안겼죠. 아버지는 헨젤과 그레텔을 숲에 버리고 온 뒤로 한순간도 마음이 편한 적이 없었답니다. 그 사이에 새엄마는 죽어버렸고요. 그레텔은 앞치마를 거꾸로 들고 마구 흔들었어요. 그러자 진주와 보석이 와르르르 떨어졌죠. 헨젤도 주머니에서 보석을 몇 움큼이나 꺼냈고요. 이제 모든 고생은 끝난 거예요. 그 뒤로 헨젤과 그레텔은 아버지와 함께 아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